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준수입니다. 올해도 장애계에서는 장애인 인권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과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슈가 되었던 장애계 인권 키워드 뉴스를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지난 9월 경주에서 규모 5.8의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이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회사 건물 6층에서 회의를 하던 지체장애인 서모 씨. 지진이 일어나자 비장애인 동료들은 계단으로 대피를 했지만 서 씨는 엘리베이터를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지진 대피 방안에는 계단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지만 휠체어 장애인에게는 불가능한 방안입니다. 국민안전처에도 장애인용 대피 매뉴얼은 없고 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에 있는 지체장애인 재난관리 매뉴얼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뿐입니다. 매뉴얼에는 활동보조인이나 보호자와 함께 있으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들이 장애인의 생명을 어찌 책임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네,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혐오적인 인식이 만연한 사례도 있습니다. 강남역의 한 상가 화장실 앞에서 2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김모 씨. 처음에는 여성 혐오 범죄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라고 최종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 시설 수용 및 격리를 골자로 한 대책을 제시해 큰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에 장애계에서는 정신장애인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라며 입장 철회를 촉구하였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신체적 장애를 비하해 장애인의 분노를 샀습니다. 김 의원은 SNS로 박 대표와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왜곡과 선동으로 눈이 삐뚤어졌는데 뭔들 제대로 보이겠느냐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와 같은 비하 발언에 대해서 관련 장애인 단체에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노예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노동착취와 학대를 받는 피해자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매년 지적장애인 학대와 인권 유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축사노예 만드기 사건입니다. 40대 지적장애인이 19년간 축사에서 폭행과 감금을 당하며 무임금으로 일하다 우연히 경찰에 발견됐는데요. 현재 가해자인 농장주 부부를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다른 40대 지적장애인도 상습적인 폭행과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일명 타이어 노예 사건인데요. 가해자는 피해자를 수시로 둔기로 위협하고 폭언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장애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대구에 있는 한 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매년 예산을 90여억 원씩 지원받고 장애인과 노숙인 1,150명이 생활해왔습니다. 그러나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큰 이슈가 됐는데요. 최근 3년간 무려 120여 명의 시설 거주인이 사망하고 강제노동과 성폭행, 인권유린 등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에서는 특별감사를 돌입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수차례 감사를 진행했음에도 비리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시 보건복지국 직원도 감사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남원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폭행에 가담했던 시설 종사자 등 약 20여 명이 입건 및 구속됐습니다. 시설 현관 알림판에는 인권과 관련된 내용의 공문이 붙어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지속적인 조사 끝에 결국 시설 폐쇄가 결정됐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장애인 법적 의무 고용률은 2016년 현재 3%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기술보증기금이 최근 4년간 단 한 명의 장애인도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았지만
장애인 의무 고용 평가에서 3년 내내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장애인 청년 인턴의 비중이 높은 것은 법적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 체험 수준에 불과한 인턴 제도를 이용했기 때문인데요.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협약을 맺고도 인턴으로 채용 법정 기준을 맞추는 꼼수를 부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16년 장애계 인권 키워드 뉴스였습니다. 밝은 이야기들이 가득하길 바랐지만 어두운 소식이 더 많았던 한 해였는데요. 장애인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내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인권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